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넷에서 충남교육청 모의고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곧 이제 50문항을 50분 동안 푸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한 문제당 거의 1분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의 택시 운전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보기들을 보니까 자아실현, 자기만족을 통한 행복감, 선행의 사회적 기능, 동일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부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사장 없이 노동자 없고 노동자 없이 사장 없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지요 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동일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단어를 찾아 수정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니까 1번 온실가스 감축액을 온실가스 배출액로 고친다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감축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배출을 규제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적절하고요. 그다음 2번 전개하여, 여의로 쓰는 전개, 그리고 아이로 쓰는 전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한자어를 보시면 털 전자에 10개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10개라고 해서 한자어에서 찾아낼 수 있듯이 아이로 쓰는 전개가 맞죠. 자, 2번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 3번 선진국과 개도국, 이렇게 나온 거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도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사용되는 축약 표현으로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고 굳이 고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어휘로 쓰는 채, 그리고 아이로 쓰는 채, 이렇게 나왔는데 어휘로 쓰는 채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단어예요. 따라서 얘를 얘로 고치는 거 적절하죠.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곳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보기를 보니까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는 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무엇에 흥미를 가졌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보기의 뒷문장은 어떤 일에 대한 묘사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보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는지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 이렇게 나오는 바로 리을, 라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주요 국립공원의 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래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전혀 보면 안 되고 먼저 밑에 걸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내가 땡기는 것부터 원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우지 될 겁니다. 만약에 답이 3번인데 3번이 땡겼어요, 그날. 그럼 처음부터 보겠죠. 그러면 이걸 보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아낀 것들이 나중에 내가 정상적으로 또 시간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두어 문제 맞추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를 설명드리자면요, 내가 100인 어찌 보면 능력의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100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정해봐요. 100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100을 맞는데 이것들은 문제는 많은데 시간은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간의 압박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 100이라는 여러분의 능력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100으로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이 100이란가 하면 100으로 막 접근을 하다가 시간이 뭐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딱 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쫙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 평소라면 그냥 풀만한 문제를 이만한 능력으로 풀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못 풀고 막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흔히 말하는 빨리 맞춘 문제들이 한 두어 문제가 생겼어요. 두세 문제 생기면 뭐 더 좋고요.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이 그 10분 남았습니다 해서 훨씬 더 여유롭게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10분 남았을 때 내 능력이 50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12분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두 문제를 빨리 풀었다 그러면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내 능력의 상태에 100으로 유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매번 어떤 강의든 다 설명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처음부터 일단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풀만한 것들을 빨리 풀어요. 조금 어렵다,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다 패스해요. 그래서 밑에를 찍습니다. 일단 바텀을 딱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해석했던 어느 요만큼씩 해석했던 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 어려웠어, 이 문제 쉬웠어, 이 문제는 할만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하고 얘는 버리고, 선택하고 버리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쯤 됐을 때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킹 마저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미 2번 돈 상태고 내가 남겨놓은 문제는 어차피 풀었어도 오래 걸렸을 문제, 어차피 했어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문제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5분이 남든 3분이 남든 2분이 남든 여러분 좀 편해져요. 왜? 어차피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고 더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건 빨리 포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이라면 요쯤 되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뒤에는 막 대놓고 찍고 앉아 있습니다. 3번 같아. 2번 같아. 이런 식으로 찍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시험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시험도 여러분, 통과 만약에 커트라인이 여기라면, 예를 들게요. 8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이게 왜 생기는 걸 것 같아요? 여기 차이가 100에서 왜 80이 나올까요? 물론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막 100점 가까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80점에 왕창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잘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많은 20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거의 뒤쪽에 해당하는 거기에 얼마나 맞고 틀리냐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분배가 돼 있어서 80점에서 컷이 나왔다면 내가 적당히 풀었겠네, 이게 아니라 80점에 이만큼 모여 있고 여기 듬성 모여 있어요. 합격 컷이요. 항상 합격자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어차피 밑에 거 많이 망가졌고 그 가운데 몇 문제를 더 맞춘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는 거고, 떨어진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알죠, 여러분? 정말 요만큼 차이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지막 몇 문제 못 맞춰서 결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10문제가 남았는데 그 10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냐? 10문제를 다 푼 사람하고 반 푼 사람하고 막 정신없이 찍어놓는 사람하고 막 푼 문제 많은데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정신없이 푼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쪽인 거예요. 잘 해오다가 못한 게 아니에요.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망가지는. 그래서 조금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나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무튼 강의에서 깨달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 어차피 저 마지막 문제까지 내가 찍고 올라와서 다시 보는 이런 형태랑 천천히 처음부터 가는 거랑 분명히 내 마음가짐에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려가서 왔다 갔다 내가 풀 거 다 풀고 모르는 것들, 좀 어려운 것들, 이제 그런 거 찍어서 감점이 없는 시라면 찍고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쪽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부분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뭐냐면,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부족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90% 이상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전략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 잘 풀면 되지. 이건요, 여러분, 그냥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봤을 때 길어, 힘들어, 더러워, 넘어가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 거 다시 올라와서 풀 때도 그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훨씬 더 편하게 풀고, 어차피 버릴 문제였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안 쏟아버려요. 그러면 엄청 편해지고 엄청 다른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이 컷이었으면 여러분이 100점 맞아서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80점 컷이면 어차피 이건 필기니까요. 80점이면 81점으로 통과해야지. 그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맞추고 버릴 문제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잔소리 겸 여러분한테 조언이긴 하지만 무조건 깨달게 될 거예요. 이제 요번 시험을 보면 무조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봤던 분들은 이미 뭔 소리인지 알아요, 제가. 이 사람이 그 소리 하는구나. 다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저도 경험해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거고. 근데 그거를 이미 처음에 이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대놓고 한번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 문제까지 와서 다시 올라온 형태로 내가 봐야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상태로는 제일 좋은 베스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워낙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풀어도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쭉 풀어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 많이 되는 사람, 정말 머리가 튀어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물론 그렇지 않을 뿐더러 평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막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되게 위험해요. 되게 보통이에요. 다 보통인데 그만큼 노력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보통인 사람들끼리 같이 경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맞는구나라고 꼭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오버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내 자신을 조금 더 겸손하게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준비하기가 쉬워진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뒤통수를 탁 맞을 때가 생깁니다. 네, 저처럼. 제가 그랬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전했을 때, 뭐야, 잘 풀리니까요. 막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끝에 갔더니, 시간이 엄청 없어요. 그 마지막에 내가 푸른이 많으니 이렇게 점수도 형편없어요. 그럴 때 뒤에 건 다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푸는 거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줘야 돼요. 알겠죠?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는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를 먼저 보는데 선택을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3번이 땡긴다 그러면 3번부터 보는 거고 2번이 땡긴다 2번부터 보는 거고 하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한 방에 맞추는 거고 재수 없으면 3개 봤는데 답이 4번이에요. 그러면 이거 봤으면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원래는 안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어려운 거면 봐도 돼요. 그래서 안심을 갖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대범해져야 돼요. 저는 이제 답이 뭔지 알기 때문에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2001년에 덕유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그랬어요. 빨리 찾아야 되죠. 그럼 덕유산의 2001년의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면적인 것 같네요. 이 정도인 것 같고 같은 해 계룡산에 여기에 몇이에요? 3배 이상이다. 그래서 3을 곱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거의 4 가까이 되는데요. 뭐 3은 당연히 오버될 겁니다. 그럼 얘는 오케이. 이걸 어림산이라고 해요, 여러분. 곱하기 3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만 대충 봐도 여기가 7만이라고 해줘도 3배 해주면 이거 안 넘잖아요. 그럼 7만에 3배도 안 넘는데 6만 몇천에 3배가 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다가 맞는 말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땡 1년부터 땡 8년까지요. 네, 가장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은 그랬어요. 면적이 가장 높은 거는 한려해상인 것 같죠.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면적 순으로 6부터 10위까지 해당하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다 합해도 한려해상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봐요. 문제가 뭐 어때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요구하죠. 다 더해야 돼요. 6위부터 10위까지를 내가 골라야 되고 그 6위부터 10위까지 5개 또 다 더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작은 것들 5개를 더했을 때 50만이 넘을 거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제 6만, 8만, 7만, 아니군요. 64군요. 점을 못 봤네요. 64, 81, 그 다음에 여기 뭐 77, 79, 요거 4개는 확정. 그 다음이 얼마냐면 274입니다. 그 정도까지 더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죠. 그랬을 때 이제 545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 비교하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는 있긴 해요. 하고 다음 것도 보면서 거기서 거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막 줄은 것도 없고 막 늘어난 것도 거의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분 얘는 어떻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복잡하잖아요. 난이도가 갑자기 레벨이 레벨이었는데 갑자기 얘는 레벨 3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얘를 뭐 하냐면 보류시키는 거예요. 너 잠깐만 기다려봐. 너 계산할 바는 차라리 내가 4번 보고 판단할래? 이게 옳은 해석이에요. 그 3년부터 4년까지 사이에서 여기죠.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 총 4개. 이게 쉬워요? 3번이 쉬워요? 4번이 훨씬 쉽죠. 그럼 4번을 해석하면서 3번을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흘러갔다면. 자, 그러면 3년, 4년에서 면적이 늘어난 게 몇 개냐? 늘어난 거, 얘. 네, 얘. 그 다음에 2747, 이거 조금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늘었나요? 아니요. 늘었나요? 아니요. 요거 3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네, 4번이구나. 틀린 거 고르세요. 4번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전혀 어렵지는 않죠. 그죠? 만약에 4번부터 처음부터 봤으면 한 방에 맞출 수 있었던 문제죠. 그러면 금방 해결했을 거고 이렇게 봤어도 얘만 패스했으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답은 여선 4번이고 3번은 안 해봐도 맞겠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바엔 차라리 이걸 보겠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구매팀 최사원은요, 상무용품으로 5만 원과 계산기와 볼펜을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7,000원짜리 2대 사고요. 남은 돈으로 볼펜을 다 구매한대요. 그러면 36,000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제 볼펜을 구매할 건데 500원짜리가 20% 할인 중이래요. 그러면 400원에 팔고 있다는 소리예요.
8을 곱하면 되죠. 80%의 돈을 받겠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400원짜리를 지금 몇 개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엄청 쉽죠. 네. 36,000원으로 400원짜리 약국식기 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냥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건 진짜 하면서 풀어야 돼요. 네. 자, 6번 문제요. A반 학생 40명은 컴퓨터 자격증 시험과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요.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2, 모두 합격한 사람은 7이에요. 자, 컴퓨터가 있고요.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고 보면요. 운전면허 모두 다 합격한 사람이 7명, 컴퓨터에만 합격한 사람이 12명이래요. 운전면허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이 여기 사람이 모두 불합격한 사람의 2배랍니다. 그럼 여길 2A라고 여길 A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완성된 어찌 보면 유니버설 셋이 나옵니다. 그죠? 네. 전체 집합이 나와요. 그럼 이게 전체가 40명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림 하나 그리고 대충 체크하면서 이거 다 더하면 나오겠네. 1분 안 걸리겠죠? 네. 19에다가 3의 1을 더합니다. 그것이 40명이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는 7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모두 불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니? 7명이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작고 크고 작은 사각형을 만들 때 그 개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각형을 골라봅시다 그랬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세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있을까요?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가 생길 수 있죠. 여기는요. 하나, 둘, 3개가 생길 수 있고요. 4개, 5개. 총 7개밖에 안 생기네요. 이거 다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회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세워놓은 얘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3칸짜리는요, 여러분. 여기 하나, 여긴 2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죠?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얘는요.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는요. 하나, 2개, 여기 위에 3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각형을 골라봐. 이럴 때는 1번 고를 수 있죠. 네. 이것도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뭐 몇 초짜리 문제일까요? 그냥 5초만 풀어야 돼요. 네.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잘 안 보이지만 남대문 뭐 이런 거 같네요. 남대문, 동대문 중에 하나겠죠, 뭐. 그 다음에 이거 2개가 붙어 있지는 않고 분명히 여기랑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랑 나가 붙어 있고 다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럼 다나라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나라 이렇게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조각 배열은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접기를 한 다음에 펀칭을 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가면 된다, 역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이제 온전한 동그라미 모양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거꾸로 가는 게 핵심이에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변신시킵니다. 이 삼각형을 올려서 이 그림이 된 거니까 다시 내려줘요. 그러면 요렇게 생기겠죠. 다시 이 그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반구멍인데 이게 온전한 구멍 하나로 변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구멍인데 여기 4분의 1 구멍이 복사가 될 거고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는 다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서 올렸을 때 이게 나온 거니까 다시 얘를 내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4분의 1 구멍이 반 구멍으로 될 거고요. 여기는 온 구멍이었지만 반만 복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는 얘를 일로 덮은 건데 다시 일로 펴주면요. 복사가 그냥 되겠죠. 이게 온 구멍으로 나올 거고 이 온 구멍은 원래 이쪽 온 구멍으로 복사. 여기는 반 구멍인데 이건 반 구멍으로 복사. 여기도 반 구멍인데 여기도 반 구멍으로 복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구멍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라고 체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펀칭은 반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자, 다음 전제를 바탕으로 항상 참이 되는 결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랬어요. 손재주가 좋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하고 모든이 나와주면 조금 어려운 어찌 보면 그 포함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 이렇게 있을 때 공학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손재주가 좋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공학도야. 여기가 뭐 한다는 소리죠?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모든 공학도는 수학을 공부한대요. 그러면 공학도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껴있다는 소리죠.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공학도는 전부 다 수학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수학도 공부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학도는 어떤 공학도는 수학을 공부한다가 답이에요.
손재주가 좋은 어떤 공학도는, 이거 말 괜찮죠? 수학을 공부한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모든하고 어떤은 조금 어려워서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뭔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번이고요. 5명의 용의자 A부터 E가요. 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 이 중 범인은 한 명이고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범인은 누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요. 진행해봐요. 한 명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참이라고 보고요. 모순거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올참이라고 하자. 그러면 A, 내가 범인이야. 그럼 A가 범인이에요. 내려가요. B, 범인은 D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C, B는 범인이 아니다. 참말이 돼버리죠. D, B의 진술은 거짓말이다. 참말 돼버리죠. E, 나는 범인이 아니다. 참말 돼버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참말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했어요. 근데 쭉 내려가 봤더니 이게 거짓말 하나만 더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건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 범인이 한 명이고 한 명만 거짓말하는 중이래. 그럼 얘만 거짓말한 거고 얘가 한 명이 범인인 상태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없는 참참참인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다?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경우 생각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돼요. 왜? 일단 이건 답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문장에서 문제가 답이 뭐 2개가 나온다, 3개 나온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보고 또 하나 더 해보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먼저 들이밀기도 전에 다른 걸 먼저 구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만 나와줘도 모순이 없어? 그럼 이건 일단 답이어야 되는데 들이밀어보는 거예요. 범인 누구니? 이때 범인 A인데 답에서 A 혼자 들어간 건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답이 2개가 나올 것도 아니고 3개가 나올 것도 아니구나. 이 다음 것이 있어도 내 할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답은 여기서 1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A, B, C, D가 있다고 쳤을 때 얘랑 얘랑 모순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랑 얘랑도 모순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짓말쟁이가 한 명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제거해주면 이 모순 깨지고 이 모순 깨지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다 해석이 될 거니까 이놈이 거짓말한 녀석이야 라고 모순거리가 붙어있는 이 녀석이 2개가 겹쳐있는 녀석이 모순이야,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모순거리도 없고 그냥 한 방에 해석이 끝나버린 문제라서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다음 사례를 읽고 김대리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시된 지문을 보니까 김대리는 회계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실수한 금액과 항목이 크지 않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테지만 누군가 자세히 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대리가 회계 실수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정직하게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하나씩 보죠. 정직과 신뢰라는 자산은 쌓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일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작은 일부터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 2번 부정적인 관행은 끊어내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싹을 잘라 생길 일을 없애야만 해 했는데 이 사람의 사례에선 지금 부정적인 관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회계 실수였어요.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밝혀야지.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정직하지 못한 일을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더 큰 부정이 되니 조심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잘못이지 남이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 게 아니죠. 따라서 4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네, 1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은영과 미희는요,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로 각각 25km/h랑 30km/h의 속력으로 6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 집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동시에 집에 도착하려면 미희는 은영보다 몇 분 뒤에 출발했냐 이거죠. 네. 일단은요, 어디 거리가 얼마죠, 여러분? 60km를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25km/h로 가고요. 얘는 30km/h로 갑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도착하게 해달래요. 근데 얘는 조금 쉬었다 간대요. 그 소리죠. 그러면 이거를 몇 시간 개념으로 볼게요. 만약에 X시간 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그냥 쉬워서 X시간 놀 것도 아니긴 하네요. 25km 60을 달리면 여러분 25분에 60이 시간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럼 5분에 12시간이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60km가 나오죠. 2시간을 곱해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에 뭘 구하면 돼요? 차를 구해주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25km 바로 가면 5분의 12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30km 2시간이 걸리니까 얘가 한마디로 이 둘의 차, 5분의 12에서 5분의 10을 뺀 차, 5분의 2시간만큼만 늦게 출발해버리면 동시에 도착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5분의 2시간이라는 거는 여기다 시간 대신에 60분을 넣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분의 2에다가 여러분 60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4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겠죠.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세의 길이비가요, 1대2인 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어요. 가로 1, 세로 2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화단의 길이를 가로를 1.2배를 한대요. 이렇게 1.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29cm 늘린대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실제로 29를 늘렸어요. 이렇게 0.29죠. 지금 미터로 보면요. 그러면 원래 둘레래요. 그럼 이게 길이죠, 그냥. 그 다음에 원래 화단의 둘레보다 3배가 커졌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0.29, 그럼 여기를 A라고 적고 여기를 2A라고 적고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1.2A가 된 상태고 여기는 2A 더하기 29cm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무튼 이 둘레보다 3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원래 둘레는 얼마냐? 이런 거죠. 일단 원래 둘레는 여러분 몇이죠? A, 2A, 2A니까 6A라고 나올 거고요. 새로 생긴 둘레는요. 가로가 1.2A가 됐는데 그것이 2개가 생기죠. 가로 2개. 그 다음에 세로는 2A 더하기 29cm의 2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 값이 여기에 몇 배래요? 3배랍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18A는 여기 2.4A 더하기 4A 더하기 58cm야.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자, 계산해주면 좀 지저분한데, 여기가 6.4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24. 빼기로 들어가는군요. 6.4A를 뺄 테니까 11. 몇이 나오죠? 11.6A가 나오고요. 그것이 58cm입니다. 그럼 A는 나누기가 되죠. 딱 5cm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원래 5cm밖에 안 됐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원래 하단의 둘레는 얼마냐? 그때 6A가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6이니까 답은 30입니다. 1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시간은 조금 소비가 돼요. 다음 가에서라를 문맥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지금 가가 먼저 나오냐 다가 먼저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하나씩 보죠. 가, 인터넷은 세계 각각의 각지의 뉴스가 시시각각 올라오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변화의 장이며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의미 전달이 되면서 가능한 짧은 말과 기호를 고안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통신 언어의 사용은 한글 파괴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타한다 라는 내용이 이어졌고요. 다 보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춤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젊은 네티즌들이 통신 용어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인터넷 용어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가에서 라까지를 지금 보니까 가와 그리고 다와 라는 모두 어떤 인터넷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 또는 그 통신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통신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나가 이 가와 다와 라 사이에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색하게 되겠죠. 따라서 나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는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획팀은 다음 달 월간 회의 일정을 정하고자 한다. 모든 팀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날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팀장은 팀원 다수가 동의한 의견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반대하며 팀장으로서의 권위를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팀원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팀장에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씩 보죠. 1번 의견을 제시할 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선택한다. 적절하고요. 그 다음 2번 완곡한 질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위적인 팀장이죠. 따라서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완곡한 질문을 한다는 거 적절하고요. 3번
나이와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명확히 짚으며 설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 차, 세대 차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가 않네요. 4번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 나왔어요. 자, 나는 나룻배에 비유하고 당신은 행인에 비유함으로써 당신에 대한 나의 어떤 그 희생적인 태도, 당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낸 시죠. 자, 하나씩 보죠. 1번,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이런 식의 높임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제의식, 당신에 대한 나의 희생,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 적절하고요. 2번, 공감각적 비유로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감각적 비유라는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어떤 그 두 개 이상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런 감각 표현이 사용이 돼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풀벌레 소리를 발로 차며, 이런 얘기들. 풀벌레 소리고 발로 찬다, 촉각이죠. 그런 두 개의 표현이 합쳐진 거,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감각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가 않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첫 번째 행위나 또는 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마지막 연 또는 행에서 반복함으로써 이제 구조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인데, 바로 여기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 바로 마지막 행에서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3번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두 제재 뭐죠? 나룻배와 행인이었죠. 자, 4번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중 제시된 도형과 모양이 다른 도형을 한번 찾아줄래? 이런 겁니다. 얘랑 다른 도형이라고 하면 얘를 막 돌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저 같으면요, 이런 모양은 그 색칠된 이런 어떤 기준을 잡고 합니다. 뾰족한데, 넙대대한데 뾰족한데 색칠되는 게 얘잖아요, 얘. 그럼 이 그림이 완전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똑같나요? 네. 완전히 똑같은 구성이죠. 얘는 같은 그림이고요. 자, 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도 다르죠, 이거는요, 그림이. 그러면 답은 뭐 했어요? 1번이에요. 요 뾰족한 요 부분이 여기 들어왔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눕혔을 때 생각하는 저 그림이 나오냐, 이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뭐죠, 이거? 뭐 리본 2개. 이렇게 리본 2개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리본 하나 더 있네요. 모래시계처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모래시계 2개. 이렇게. 그 옆에 모래시계 하나. 맞죠, 이거? 답은 그래서 1번.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별 수 없습니다. 빨리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19번이고요. 다음 펼쳐진 전개도를 접었을 때 저 모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 좀 공부할 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풀이만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강의 중에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누굴 기준으로 잡냐 중요한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저는 보여서, 동그라미 볼게요. 동그라미 옆에 이게 왔어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이 이대로 그대로 가서 붙은 형태예요. 그럼 요 위가, 이렇게 물결이 요 위에 있느냐인데, 얘는 이렇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옆쪽에 이게 왔다는데, 얘랑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죠? 요 부분을 지금 그대로 갖다 놓은 거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위아래로. 그럼 이제 밑면이 요거인데, 얘를 일로 굴려버리면요, 여러분.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디로 갈까요? 요 밑으로 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장해요. 네. 얘가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 아래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되는 것도 또 맞아요. 조금 어려우신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랑은 관계가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네, 요건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그래서 요 변개 모양을 그대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똑 떼다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랑 이 관계인 것 같은데, 얘를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에 중앙을 이렇게 가르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중앙을 가르고 있는 건 맞는데, 이쪽으로 휘어버렸어요. 이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쨌든 연습을 좀 해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금 공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핑도 좋아해.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 네, 낙. 서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낫 써져. 낙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구할 수 있네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서핑도 좋아해요. 그럼 여기서 낚시까지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카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카는요, 서핑이에요. 그럼 대우 명제가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카누도 좋아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렇게 항상 문제는 결합이 됐죠. 거의 처음에서 끝에 나오는 이 명제가 대부분의 문제의 답이고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나 원래 명제가 거의 대부분의 답입니다. 혹시 이제 뭐 중간에서 가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맨 처음에 찾아볼 거는 맨 처음과 맨 끝.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누를 좋아한다가 답인데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카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나요? 그것도 없네요. 그럼 얘는 이제 중간에 나오는 녀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트도 좋아하는가요? 1번은 일단 아니죠. 요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서핑도 좋아하는, 대우 명제 등장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요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뒤쪽에 밖에 못 나와요. 카누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나와버렸죠. 이것도 안 됩니다. 답은 무조건 4번이겠죠. 여기서 여기에 결합이 나왔네요.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카누도 좋아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결합된 것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 조건 참고하고요.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래? 그랬어요. 야근하는 직원들 위해서 야식을 준비했다. 떡볶이, 도넛, 치킨, 피자다. ABC 좋아하는 거는 4개 중에 1개며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르다. 그럼 A는 피자를 좋아한대요. 자, 그럼 A, B, C, D 이렇게 있고요. 여기 피자, 떡볶이, 도넛, 치킨이라고 해볼게요. A는 피자를 좋아한대요. B는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X죠. 피자를 누가 좋아했기 때문에 얘네는 전부 다 안 좋아한다는 소리고요. C는 도넛과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C는 도넛도 안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지 않아요. D는 떡볶이랑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요. 떡볶이도 안 좋아하고 치킨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근데 A는 이미 좋아하는 게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X, X, X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될 거고 이게 동그라미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 될 거고 얘는 X가 될 거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게 따다다닥 맞춰지는 어떤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B는 도넛을 좋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B는 치킨을 좋아한다. 맞는 말이고 C는 도넛을 좋아하지 않는다도 맞는 말이고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4번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보기들을 보니까 인간은 개미나 벌꿀 등 사회성을 지닌 다른 동물보다 더 우수하다. 위험사에서는 인간의 이기성과 이타성의 조화가 요구된다. 3번, 더 많은 사회 성원들과의 공유, 토론,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은 협동, 자기희생 등과 같은 가치 때문에 가장 위대한 생물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씩 보죠. 이제 또 보기를 보고 그 제시문을 보고서 이제 찾아볼 텐데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지금 즉이라고 하는 어떤 고마운 표현이 나왔어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표현이 나왔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 결정보다 각자의 경험과 인식과 이론이 합쳐지는 공론장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 골라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논지를 반박하는 근거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마지막 문단을 딱 보니까 자, 두 변수의 이런 독립적인 행태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끝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가 나오면 되겠죠. 하나씩 보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인도의 벵골 호랑이와 중국의 판다 개체수가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자, 2번 1500cc 자동차가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90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배출되고 12km를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연료가 소모된다 했는데 역시도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자, 3번 친환경 에너지타운 생태마을 등을 조성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반박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이 글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숲을 조성한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만해졌다 했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 기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네, 24번 문제 같이 한번 보죠. 다음 연료별 자동차 연간 총 주행거리 및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그랬거든요. 자, 역시 이 부분은 안 보고 밑에 거부터 봅니다. 전기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간 총 주행거리는 그랬어요. 여기 연간 총 주행거리예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뺐죠? 매년이니까 중간에 잠깐 꺾여도 안 돼요. 이렇게 꺾여도 안 되고 무조건 계속 증가만 해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요거죠? 연간 총 주행거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간 총 주행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연간 총 주행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보면 되죠. 뭐 늘어나고 있는지. 다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4년 기준에서 경유자동차는 연간 총 주행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럼 4년 기준으로 여기가 이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나요? 이겁니다. 네. 총 주행거리의 비중인데 잠시만 여러분 이걸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그죠? 총 주행거리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맞아요. 네. 근데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여기가 지금 살짝 저는 걸리거든요. 여기가 50%인데 50% 넘는다라고 말하면 일단은 맞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이라고 보면 이게 절반이라고만 나왔어도 그냥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 정확한 숫자인 50%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50%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나온 결과일지 정확히 50%일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50% 넘나요? 라고 말하면 여기는 넘지 않아요. 51% 뭐 이렇게 넘어야 51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지금 여기는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절반이었으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같다고 볼 건데 숫자로 퍼센트가 나왔는데 퍼센트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50 넘진 않는데 50인데 그러면 틀렸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파트들이 나오면 그 문제는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셔서 다음 문제도 진행하셔야 되고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됐던 문제라면 뭐 평이하네 하면서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얘기는 한데요. 시험을 볼 때 문제에서 너무 괴팍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시험 만든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라서 문제들이 다 괴팍할 거예요. 근데 문제들이 되게 둥글둥글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자.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문제 만든 사람하고 검토한 사람들이 되게 유한 사람들인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나의 촉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약간 까칠까칠하거든요. 이걸 잡았어? 이걸 꼬투를 잡았어? 그럼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 시험이 있었다. 그럼 그 시험 전부 다 여러분 조금 까칠까칠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풀어보면서 지금 처음부터 풀어보면서는요. 근데 요거 때문에 살짝 저는 지금 이때부터는 저는 준비해요. 이럴 때는. 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시험은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좀 바꾸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그림에 나타나는 도형은 그래도 너무 쉬워요. 그냥 그림 찾기예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 그림은 이건가요? 네. 얘는 뒤집으면 이거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요. 이 전체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네. 조금 여기 찌부러져 있죠, 여러분. 네. 좀 그래도 그림도 다른 것 같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아니라 이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야 아무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혼자 있나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얘를 따로 봤다라는 소리는 이걸 따로 봤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나온 그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까칠까칠 또 해지네요. 자, 26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의 색종이를 점선에 따라 접어서 나올 수 있는 모양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로 접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이래요.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 접을 것 같아요. 반을 접어버리면 지금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섞입니다. 그죠? 여기 반 접었어요. 그럼 이 선으로 접었다라는 표현은 요걸로 지금 접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래 주면 이선하고 이선이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나올 수 있는 모양으로, 네. 그 다음에는 접어놓고, 이렇게도 한번 접었다는 표현인데, 이거 좀 어렵네요. 요걸 접은 건가요? 네. 그죠? 여기 면을 접어야 이렇게 접히는 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래? 아마 이거 새로 접힌 것에 그러니까 두 번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번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접은 거라서 일단은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직장 전화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전화 예절에 대해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서 정답을 골라내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죠. 전화는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 시간 외에도 걸 수 있어 했는데, 근무 시간 외에 퇴근하고서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 이건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갑이 들어간 내용들 다 빼면 되겠죠. 일단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48시간 안에 답해해 했는데, 빨리 대답해 주는 거 적절하겠죠. 전화벨이 3, 4번 이상 울린 다음 받아서 상대방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해 했는데, 전화는 빨리 받는 게 좋죠. 따라서 틀린 얘기죠. 병이 들어간 것도 빼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답 4번 골라내고, 그 다음 것도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죠.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곁에 두어 전화 내용을 받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적절하고요. 주위의 소음을 최소화한 후 천천히 명확하게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에 미소를 띠며 말해야 해. 역시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2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정보는 모임의 현재 관계 설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알 수 없는 걸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19시에 시작할 예정이며 3시간 동안 한대요. 다 도착해야 된대요. 벌금 낸대요. 미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은 해 있는데 벌금을 낸대요. 그럼 이때 들어온 거죠. 10시, 9시 이후에. 천호는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럼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최소 2명이다. 맞는 말이죠. 네. 일단 2명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미나는 19시까지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벌금 내니까 맞죠. 모임은 22시가 넘어야 끝나는 게 맞죠. 원래 정상이 22시인데 지각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각쟁이들 때문에 늦게 가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천호가 도착하면 모임. 얘가 꼴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죠. 자, 29번이요.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고요. 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장갑을 낀 사람은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양말을 신은 사람은 운동화를 신어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모자를 써요. 장갑을 끼지 않은 사람은 목도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녀석 대우 명제는 목도리를 한 사람은 장갑을 껴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목도리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화 때문에 또 반대로 해석도 가능해요. 이 부분을 먼저 운동화를 신으면 장갑을 끼지 않았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낫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낫장은 낫 목도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연결. 자, 그 다음에요. 뭐가 남았죠? 수민이는 목도리를 하고 있다. 목도리를 하니까 지금 이 파트보다는 이 파트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수민이는 목도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연결되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민이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네. 운동화를 신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도 나오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장갑을 낀 사람은 양말 신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죠. 얘가 앞으로 오면 장갑을 낀 사람은 양말을 신지 않아요가 나올 수 있죠. 이건 맞는 결론. 그럼 양말을 신은 사람은 목도리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거 보면 얘도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답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할 수 있네요. 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네. ABC 3명 중에 1명 지수는 모두 거짓이랍니다. 나머지 2명의 지수는 모두 진실이래요. 거짓말한 사람과 범인을 나열해봐 그랬습니다. 자,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한 것을 추는 용의자 3명을 추렸대요.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야. 제가 유출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직해요. A가 유출했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B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므로 B가 범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얘가 범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참이죠. 근데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얘도 거짓말하고 있죠.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라며요. 그러면 거짓인 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그럼 거짓인 게 1개여야 되는데, 그죠? 틀렸죠?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얘가 범인이다 아니다? 범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그럼 이건 참말, 범인은 일단 아니에요. 범인만 아니에요. 납범인입니다. 그럼 B를 범인이라고 해봐요. 근데 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얘는 사실 말하고 있으므로 거짓말 말하고 있고 B가 범인이고 이것도 참말이죠. 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추하죠. 이것도 참말이죠. 근데 참거짓 참이니까 어때요? 거짓말 한 명 딱 나오죠. 모순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것이 뭐다? 답이다. 그래서 누가 범인이다? B가 범인이다. 거짓말한 사람도 누구다? B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A가 범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모순 나오나? 나오네? 버려. B가 범인이라고 해보자. 모순 나오나? 안 나오네? 답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건두 부록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일단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는 먼저 풀어보고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시간 정확하게 재서 내가 이걸 몇 분에 풀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딱 다 풀어봤을 때 내가 얼마가 모자르고 얼마가 남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고칠 거를 막 생각을 해야 되고 염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랑 풀이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빠른 것 같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 걸로 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같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푼 걸 내가 다 강의를 듣는다? 그거 되게 별로긴 하거든요. 왜냐면 난 다 풀었는데. 되게 건성으로 듣게 돼 있긴 한데 근데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게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들으면서 같이 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먼저 풀어보는 걸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1회 파트 1회 기출 예상 문제 1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